70대 장 회장과 박 선생은 40년 지기 친구다. 젊은 시절 함께 군복무를 했고 퇴직 후엔 함께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매주 산행을 즐기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에 이미숙이라는 조용하고 단정한 새로운 여성 회원이 가입한다. 등산 모임에서 시작된 삼각관계. 40년 친구와 그날 이후 원수가 된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42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보니 70세가 되던 해에야 퇴직을 하게 됐죠. 저는 박석호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저를 늘 박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 호칭이 이제는 제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게는 장민호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를 보고 쌍둥이라 부르기도 했죠. 우연히도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나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으니까요. 민호는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저한테 등산 동호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석호야, 우리 나이에 산을 오르는 건 젊음을 다시 찾는 거나 마찬가지야.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고 무엇보다 자식들 걱정 안 시키는 게 최고 아니겠어? 그렇게 시작된 청춘산 악회는 저희 나이대의 회원들이 모여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회장을 맡았고 저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도 30명 정도로 늘어났고 덕분에 저의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북한산 산행 중에 저희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홀로 등산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희와 같은 코스를 오르고 계셨죠.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등산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 모임에 같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가끔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에 모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에게 저희 동호회 전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숙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그러게.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더라. 하지만 올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바로 다음 주 미숙 씨는 저희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65세라고 했지만 차분한 태도와 맑은 눈빛이 그녀를 더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말했고 자식은 아들 하나가 미국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셋은 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호회 회원들 중 하나였을 뿐인데 점점 미숙 씨는 저희 셋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유난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저 역시 그녀의 조용한 매력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동호회에 가입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북한산 둘레길을 걷던 중 저는 뒤처진 미숙 씨와 우연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모두 앞서 걸어가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다리가 좀 아파서. 죄송해요, 박 선생님. 아니에요. 천천히 가요. 여기 풍경도 좋은데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저희는 바위에 앉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임에 가입한 건 제 인생에서 꽤 큰 결정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거든요. 그러셨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날 북한산에서 만났을 때 두 분께서 보여주신 친절함이 오랜만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특히 박 선생님의 부드러운 권유가 제게 용기를 줬죠.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으니 우스운 일이었죠. 제가 그저 인사를 했을 뿐인데요.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해요. 그날 이후 저는 미숙 씨에게 조금씩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산행 중에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을 찾았고,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에도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저와 달랐습니다. 항상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미숙 씨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죠. 어느 날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민호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석호야, 너 미숙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술 기운이 돌아 솔직해진 민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나이가 어때서? 마음은 늙지 않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잠시 침묵 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민호는 쓴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 특별해. 그날 밤 저희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장 회장님은 정말 오랜 친구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이지요? 네, 40년이 넘었습니다. 군대에서 만나 지금까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숙 씨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서 있던 민호였죠. 다음 날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석호야, 우리 좀 만나야겠어. 홍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제 너와 미숙 씨를 봤어. 저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걱정되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 석호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정이. 기억나? 윤정이? 갑자기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저희가 25살 때 알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그녀를 만났지만 결국 저와 더 가까워졌고 잠시 사귀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 우리는 그때 젊었고 그녀가 먼저 나에게. 중요한 건 결과야. 내가 뺏어간 거지. 뺏어갔다고?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나는. 그래, 그 후에 우리는 그 일을 묻어두고 친구로 지냈어. 내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여기 있어. 민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친구가 이런 상처를 안고 있었다니. 미안함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난 그 일이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였는지 몰랐어. 알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미숙 씨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졌을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석호야, 내가 내 친구라면 이번엔 물러서줘. 그날 이후 민호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회원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미숙 씨는 여러 번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한편 미숙 씨와 저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산행 외에도 가끔 전시회나 음악회에 함께 가기도 했고 서로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그림자는 항상 저희 사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장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두 분이 서로 피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때문이에요. 미숙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제가 뭘? 우리, 민호와 나. 둘 다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요.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우정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중 한 명을 선택하신다면요? 미숙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택이라.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두 분의 40년 우정과 제 몇 개월의 인연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감정이 40년 우정보다 소중한 것일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동호회 1년 기념으로 저희는 2박 3일 일정의 MT를 계획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평창의 펜션이었고 30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행사 준비를 도맡았고 민호는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첫날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다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미숙 씨는 모두와 어울려 웃고 떠들었지만
저와 민호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날 근처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걸었고 저는 미숙 씨와 같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만 남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사실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시작이냐?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민호야, 이건 내가 부탁했잖아. 딱 한 번만 물러서 달라고 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주변에 있던 몇몇 회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가져가야 해? 왜 항상 내가 이겨야 하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민호의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진정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젠 됐어. 40년 동안 참았어. 윤정이 때도 그리고 지금도. 미숙 씨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제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이러시면. 맞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잘 지냈어요. 왜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미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빠르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민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석호야. 제발.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제 감정만 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는 제 팔을 놓고 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MT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숙 씨 역시 저녁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회원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사소한 오해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MT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 민호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역시 동호회 모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두 분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분간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동호회는 제가 임시로 회장직을 맡아 운영했지만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참여 인원이 줄어들었고 결국 6개월 후 동호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친구도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MT 사건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으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상연락처에 제 번호를 적어두셨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MT 직전에 동호회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비상연락처를 물었을 때 생각 없이 가장 최근에 연락했던 미숙 씨의 번호를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괜찮아요. 그보다 많이 아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기쁨.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미숙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항상 그렇죠. 다시 혼자 등산도 하고 책도 읽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는 연락이 있었나요?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 회장님과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뭐라고요? 민호가? 네, 몇 주 전부터 입원 중이시래요. 제가 우연히 그분의 조카를 만났거든요. 병원에서. 놀라움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아프다니.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폐암이래요. 말기.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고 있다니. 어느 병원이에요? 바로 이 병원이에요. 7층. 저는 망설임 없이 링거줄을 뽑아내려 했습니다. 미숙 씨가 놀라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박 선생님도 아직 상태가 좋지 않으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간호사를 불러 설득한 끝에 휠체어를 타고 민호의 병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휠체어를 밀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4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쪽 병상에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장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그는 문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석호야?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너도 아파? 휠체어를. 별거 아니야. 그보다 왜 연락 안 했어? 이런 일이 있는데. 민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문 앞에 서 있는 미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녀구나. 내가 올 수 있게 한 건.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둘 다. 미숙 씨는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 민호의 반대편에 앉았고, 저는 침대 발치 쪽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 아니면 그보다 적게 남았다고 하더군. 민호의 담담한 대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뭐가?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MT 때 일 그리고 그 이전이. 윤정이 일도. 민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다는 걸 몰랐어. 내가 널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걸.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윤정이 일은 진작에 잊었어. 그냥 그날 화가 나서 꺼낸 말이었어. 그럼 왜? 질투였겠지. 내가 항상 모든 걸 가져갈 것 같았으니까. 여자들이 항상 너를 더 좋아했고, 내가 항상 2인자였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 민호야. 너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 더 유쾌하고 더 친절하고. 민호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꽤 바보 같았네, 그렇지? 그때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미안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숙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민호의 말에 미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은 저도 두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미숙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동호회에 들어온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와 민호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장 회장님이 같은 병실에 계셨죠.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년 전? 네, 그때 장 회장님이 제 남편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퇴원할 때까지 장 회장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죠. 민호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혹시 김종석 씨? 네,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물론이죠. 담배를 끊게 해준 사람인데. 미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은 제 아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번엔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느 학교? 서울대원고등학교요. 제 아들 이름은 이준혁인데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정말 좋아했대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15년 전쯤 그 이름의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던 학생.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두 분을 만나보니 그냥 새로운 인연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과거의 인연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저로 두 분을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우연인 듯 필연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고 5년 동안 저는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남편이 항상 이야기하던 산에서 만난 친구가 생각났고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산에 자주 갔죠. 그리고 우연히 저희를 만난 거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운명 같았어요. 처음 두 분을 보았을 때 이건 분명 어떤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더 깊은 인연 때문이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그런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죠. 미숙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두 분을 다시 만나고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호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린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바보 영감들이 된 거로군. 그 말에 저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하고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8개월 만에 함께 웃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고 저와 미숙 씨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침이 멈추자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해, 민호야. 내가 가기 전에 우리 셋이서 한 번만 더 산에 올라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미숙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결심이 서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자.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 결국 의사도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대신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약품들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퇴원했고 미숙 씨의 도움으로 민호의 아파트로 그를 모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민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도 매일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민호의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약속했던 산행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저희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북한산 중에서도 가장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로 정했습니다. 산행 당일 저와 미숙 씨는 민호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오늘 날씨 최고다. 하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 같지 않아? 정말로 그날은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산을 비추고 살랑이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해 천천히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양쪽에서 저와 미숙 씨가 부축했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 걷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을 줄 몰랐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세 사람은 과거의 추억, 동호회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걷다가 쉬고 또 걷고 쉬기를 반복하면서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민호가 작은 바위에 앉아 쉬자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전망 좋지? 저기 보이는 건 우리가 처음 미숙 씨를 만났던 곳이야. 미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정말 운명 같았어요. 두 분이 말을 걸어주셨을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둘 다 미안해. 왜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너희 둘의 마음도 생각하지 못했어. 민호야. 아냐, 들어봐. 사실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 둘이 서로에게 특별하다는 걸.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눈빛이 내가 한때 꿈꿨던 그런 거였으니까. 미숙 씨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 회장님,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나는 둘을 질투했어. 너희가 가진 그 특별한 연결을 질투했던 거야. 내가 느낀 감정은 어쩌면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라.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항상 내가 부러웠어, 석호야. 내 따뜻함, 내 진심. 그래서 윤정이도 그때 너를 선택했던 거고. 민호야, 나도 항상 널 부러워했어. 내 유쾌함, 내 리더십. 모두가 항상 널 좋아했잖아.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정말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네. 그때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우정은 정말 드문 겁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변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내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민호의 말에 저희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더 올라가 볼까? 민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호야. 저는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너무 무리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천천히 산을 내려오는 길, 민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와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지내. 약속해. 그 말에 저와 미숙 씨는 서로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야. 약속해, 석호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그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민호의 집에 남아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거야. 내가 원했던 건 가족처럼 함께하는 시간. 식사 후 민호는 지쳤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하고 미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숙 씨, 민호의 말처럼 우리가 다시 가능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장 회장님을 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후에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민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그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민호야, 잘 자고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민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날 밤 민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산행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 후에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조카와 몇몇 친척들, 그리고 예전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줬고, 제가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지냈습니다. 민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미루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민호가 떠난 지 3개월 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문득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산은 어둡고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익숙한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지막으로 민호와 함께 앉았던 그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미숙 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곳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우산을 펴 제 위로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함께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산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저와 미숙 씨는 천천히 산을 내려오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등산 동호회를 만들자는 이야기, 미숙 씨의 요리 교실에 제가 참여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이야기.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미숙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급히 일이 생겼대요. 제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계실 예정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미숙 씨는 감사함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홀로 남겨졌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민호가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미숙 씨를 향한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제가 돌아오면 꼭 다시 그 산에 함께 가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을 때 문득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지으며 둘이 행복하게 지내. 약속해. 라고 말했던 그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켜볼 거지?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저는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숙 씨가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분간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빨리 회복하실 수 있게 곁에서 잘 돌봐주세요. 네, 석호 씨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미안할 것 없어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마지막 산행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남긴 회사 지분으로 인해 저는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미숙 씨와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그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묘지 앞에 서서 오랜만에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잘 지내지?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미숙 씨는 아직 미국에 있어. 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혼자서 생활하기는 어렵대. 내가 가봐야 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해?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살랑 불어 제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갑작스러운 미숙 씨의 영상통화 요청에 놀랐습니다. 화면을 통해 본 그녀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석호 씨. 메리 크리스마스 미숙 씨. 많이 지쳐 보이네요. 네, 좀 힘들지만 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잘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호 씨는 아직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물론이죠. 미안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미숙 씨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민호를 대신해서
북한산도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봄에는 꼭 돌아갈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함께 산에 가요. 새해가 밝았고 겨울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북한산을 찾아 민호와 함께했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새로 알게 된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2월 중순 갑자기 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돌아가요. 아들이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마중 나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대신 도착하면 바로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요?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곳에서요. 주말 저는 일찍 일어나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맑았으며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이 맞닿은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앉았던 그 바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리웠어요. 특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석호 씨가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숙 씨가 많이 그리웠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떨어진 꽃잎 하나가 우리 사이로 날아들었습니다. 봐요, 봄이 오고 있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 왔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석호 씨, 장 회장님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이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민호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 참. 미숙 씨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민호가 남긴 편지예요. 그날 밤, 그가 떠나기 전에 쓴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된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2개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저에게, 다른 하나는 미숙 씨에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라고. 그리고 그가 항상 우리를 지켜볼 거라고. 저는 미숙 씨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안도와 위로의 떨림이었습니다. 함께 행복해지자, 미숙 씨. 네, 석호 씨. 1년 후 우리는 북한산에 새로운 등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민호의 길이라는 이름의 이 동호회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미숙 씨는 요리 교실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교육했고 저는 등산 코스를 안내했습니다. 민호의 3주기에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민호가 좋아했던 정상에 올라 그를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여기
우정과 사랑이 꽃핀 자리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모두가 하산한 후 저와 미숙 씨는 잠시 남아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보고 있을까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웃으면서 드디어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군. 이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숙 씨, 이제 정식으로 물어볼게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빛났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의 산도 함께 오르실래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석호 씨.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장 회장님.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민호가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따스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오를 많은 산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함께할 많은 날들을 기대하며 그날 밤 꿈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석호야. 이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랄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북한산 정상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미숙 씨, 그리고 우리의 3살 된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작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야. 아빠와 엄마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좋아했던 곳이지. 하늘에 간 큰아버지? 그래, 내 이름의 주인공이신 분이야. 미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큰아버지처럼 씩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렴. 네, 엄마. 아들은 신나게 주변을 뛰어다녔고 저와 미숙 씨는 그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함께였기에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계속 올라가요. 네, 끝까지요. 바람이 불어오며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산에 드리워졌습니다. 사실은 네 사람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